하윤 엄마가 감사 인사를 남기고 사무실 문을 닫았다. 찰나의 정적. 그러나 그 고요를 가장 먼저 깨뜨린 건 작게 새어나오는 숨결과 함께 퍼지는 안도의 기운이었다. 그래도 한결 나아지신 것 같죠? 윤솔이 커피잔을 살짝 내려놓으며 말했다. 잔의 미지근한 온기가 손바닥에 오래 머물렀다. 아까까지 눈가를 붉히던 그녀의 모습이 떠오르며 윤솔의 시선도 잠시 문 쪽에 머물렀다. 성준이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처음 오셨을 땐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리셨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마음을 조금은 축이신 것 같아요. 그게 다 변호사님 덕분이죠. 태백이 장난스레 눈을 찡긋했다. 솔무장님도요. 진짜 따뜻하게 말해주셔서 감동받으신 듯 하던데요. 윤솔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아유, 그냥 그랬어요. 아이 얼굴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태백은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조심스레 말을 보탰다. 말씀하실 때 손 떠는 것도 좀 덜 하셨죠. 아마 누군가 자기 얘기를 들어준다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숨통이 트였을 거예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 아이의 웃음이 스쳤다. 작은 손이 머리를 쓰다듬던 느낌이 순간적으로 윤솔 마음속을 건드렸다. 마치 아이가 말하는 듯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절 도와주세요. 성준이 잔잔히 미소 지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항소 준비는 더 꼼꼼히 해야죠. 윤솔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잘해야죠. 누구보다 아이 편에서, 엄마 편에서. 그 말에 성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책상 위 사건 파일을 손끝으로 두드리며. 그래요. 이제 시작입니다. 세 사람의 시선이 자연스레 한 곳으로 향했다. 탁자 위에 놓인 하윤 사건이라고 적힌 두꺼운 서류철. 그 안에는 아직 풀어야 할 이야기들이 차곡차곡 그리고 분명한 무게로 잠들어 있었다. 사무실 분위기가 다시 집중 모드로 정리되려는 찰나. 그럼 오늘도 팀 솔루션 출동이네요. 태백이 손뼉을 탁 치며 외쳤다. 순식간에 터진 웃음. 커피 향 사이로 환한 기운이 퍼졌다. 그 순간만큼은 세 사람 모두가 같은 목표를 향해 맞잡은 손처럼 든든했다.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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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 오후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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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준은 법원 접수 창구에 서 있었다. 항소 신청서, 판결문 사본, 영상자료 열람 신청서까지 한 장도 빠뜨리지 않고 확인하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번엔 단 한 조각도 놓치지 말자. 눈빛이 결연했다. 그가 서류를 건네는 손끝엔 책임이 묵직하게 실려 있었다. 직원은 서류 한 장 한 장을 넘기며 확인했다. 종이가 스치는 소리가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다. 마치 이 사건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같았다. 성준은 창구 유리를 사이에 두고 차가운 공기에 잠시 숨을 고르며 생각했다. 아이의 멍, 엄마의 떨림, 판결문에 비어있던 그 한 줄, 그리고 자신이 반드시 밝혀야 할 진실. 그 모든 것이 쌓여 그의 어깨를 더 단단하게 눌러왔다. 직원이 도장을 꽝 찍어 건네는 순간 성준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그 떨림 속에 담긴 건 두려움이 아니라 시작할 준비가 끝났다는 신호였다. 접수되었습니다. 짧은 한마디가 묵직한 책임감 속으로 곧게 박혀 들어갔다. 같은 시각 윤솔과 태백. 두 사람은 어린이집 앞에 서 있었다. 겉보기엔 그냥 평범하고 따뜻한 공간이었다. 입구 유리문에는 아이들이 그린 동그라미, 구름, 해가 웃는 스티커들이 붙어 있었고 실내로 스며드는 알록달록한 크레파스 그림들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다.
작은 손으로 오려 만든 종이 나비와 별들은 천장에서 아기자기하게 매달려 있었고 벽지는 부드러운 파스텔 톤. 누가 보아도 그저 평화로운 어린이집 같았다. 하지만 그 따뜻한 풍경 어딘가에 말로 설명되지 않는 묘한 빈자리가 있었다. 마치 아무도 보지 않는 틈 사이에 지워지지 않은 그림자가 조용히 숨어 있는 듯했다. 하지만 아이들의 웃음이 분명 들리는데도 어딘가 한 구석은 이상하게 텅 비어 있었다. 시간이 멈춘 자리처럼 누군가의 흔적, 아니 지워지지 않은 그림자가 아직도 남아있는 자리처럼. 여기가 사건이 있었던 곳이군요. 윤솔은 작은 숨을 삼켰다. 태백이 천천히 주변을 훑었다. 생각보다 평화로운데요? 벽도 새로 칠한 것 같고 그의 말끝엔 묘한 의문이 섞여 있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환한 목소리가 들렸다. 어서 오세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문 너머에서 원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깔끔한 단발머리, 깔끔하게 다린 앞치마. 격식을 갖춘 미소였지만 눈동자 끝에서 번뜩이는 미세한 경계는 숨기지 못했다. 안녕하세요. 윤솔이 명함을 건넸다. 변호사 사무실 윤솔 사무장입니다. 이쪽은 태백 조사원이고요. 원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명함을 쥔 손가락이 아주 잠깐 떨렸다. 이내 억지 웃음이 입꼬리를 끌어올렸다. 아, 그 사건 때문에 오셨군요. 요즘은 정말 조용해요. 그 일 이후로 경찰분들도 많이 다녀가셨거든요. 말은 평온했지만 그 목소리 아래 어딘가에선 숨기고 싶은 무엇인가가 꿈틀대고 있었다. 잠시 뒤 원감도 자리에 합석했다. 정신없는 시기였죠. 지금은 CCTV도 새로 달았고 새로운 선생님들도 오셨습니다. 사각지대는 없는 건가요? 윤솔이 물었다. 거의 없습니다. 다만 예전 놀이터 모퉁이가 조금 비었었죠. 그래서 이번에 한 대를 더 설치했어요. 태백은 조용히 메모했다. 그 당시 담임 선생님은 여전히 연락이 안 되나요? 원장은 말끝을 흐렸다. 그분은 퇴사하셨어요. 억울하다고 많이 울었고 사건 이후 모든 게 무너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윤솔은 한 박자 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이름만이라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김은별 선생님이에요. 원장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지금은 번호도 바꾸셨다고 들었어요. 윤솔은 조용히 수첩을 꺼내 또렷하게 글씨를 썼다. 김은별. 문자 몇 개일 뿐인데 이 이름이 이 사건의 열쇠가 될지도 몰랐다. 어린이집을 나온 뒤 윤솔은 주변 교사들에게 연락을 돌렸다. 번호는 전부 바뀌어 있었다. 대답을 피하거나 전화를 끊는 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주소는 그대로일 거예요. 누군가 그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 윤솔은 수첩을 꽉 쥐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갔다. 찾아가야 할 방향이 뚜렷하게 하나로 좁혀지는 순간이었다. 태백이 말했다. 솔무장님, 희망이 보이는데요? 윤솔은 허공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그래, 그 사람 꼭 만나야 해. 그리고 두 사람의 발걸음은 보이지 않는 진실을 향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서울의 한적한 주택가, 가로등 불빛이 드문드문 떨어지는 오래된 단독주택 2층 앞이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가로등 아래 낡은 대문은 오래전부터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 조용했고 2층으로 이어지는 외부 계단은 녹이 잔뜩 올라 있었다. 창문 틈 사이로는 희미한 형광등 불빛이 새어나왔고 정적이 깃든 집 앞 골목은 유난히 깊고 길게 느껴졌다. 윤솔은 잠시 숨을 고르며 계단 위를 올려다봤다.
이 집의 주인이 오늘 찾으려는 김은별. 지금 문 너머 어딘가에 있다는 사실이 묵직하게 다가왔다. 윤솔과 태백은 차를 골목 끝에 세워두고 조용히 그 집을 바라보고 있었다. 바람 한 줄기 없이 고요한 밤. 이러다 잠들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적막했다. 태백이 팔짱을 끼고 투덜거렸다. 솔무장님, 지금 저녁 8시예요. 솔직히 이제 그만 들어가시죠. 개미 한 마리, 진짜 한 마리도 안 나옵니다. 윤솔이 눈을 가늘게 뜨며 대꾸했다. 기다려보자니까요. 혹시 모르잖아요. 배꼽시계 울리다 못해 배꼽이 참외만 해졌어요. 아, 진짜 굶어 죽게 생겼다고요. 윤솔은 피식 웃었다. 그럼 컵라면 하나 뽀갤까요? 아, 또 그 말. 이제 생라면까지 섭렵하실 건가요? 저는 됐습니다. 무조건 됐어요. 아, 진짜 집에 가고 싶다. 그때였다. 우당탕. 골목 어귀에서 갑작스럽게 요란한 소리가 났다. 둘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낡은 단독주택 바로 옆 골목에서 한 남자가 여자를 벽에 세게 밀쳐붙이고 있었다. 여자는 몸을 웅크린 채 필사적으로 팔을 가로막고 있었고 남자는 침을 튀기며 고래고래 소리치고 있었다. 거친 숨소리와 신발이 벽돌을 긁는 소리가 적막한 골목을 날카롭게 갈랐다. 야, 김은별. 언제까지 쉴 건데? 돈 가져오라고, 돈. 당장 가져와. 남자의 목소리가 골목 전체를 뒤흔들었다. 욕설이 섞인 소리,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 여자의 떨리는 비명. 그 이름이 골목에 울려 퍼지는 순간 수첩 위 잉크로만 존재하던 이름이 눈앞에서 팔을 잡혀 끌려가는 실제 사람으로 바뀌었다. 윤솔의 심장이 순간적으로 쿵 하고 내려앉았다. 딱 봐도 양아치였다. 태백이 인상을 구기며 말했다. 뭐야, 저 인간. 완전 쓰레기 아닙니까? 윤솔은 이미 스마트폰을 꺼낸 채였다. 경찰에 신고할게요. 태백 씨, 일단 먼저 나가보죠. 네. 준비됐습니다. 둘은 동시에 차 문을 열고 빠르게 밖으로 뛰어나갔다. 골목 입구에 다다른 순간 남자가 다시 여자를 잡아 끌며 소리쳤다. 못 벌면 몸이라도 움직여서 갚으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 여자는 겁에 질려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다. 그만해 제발. 윤솔의 표정이 단숨에 싸늘하게 변했다. 평소의 부드러운 인상이 완전히 사라지고 진지하고 강단 있는 솔무장의 얼굴로 돌아왔다. 태백 씨. 네, 솔무장님. 저 사람 놓치면 안 돼요. 윤솔은 숨을 한 번 고르고 앞으로 나아갔다. 저기요. 그녀의 말에 남자가 뒤를 획 돌아봤다. 뭐야, 너희 누구야? 태백이 팔짱을 끼고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우리가 누군진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 폭행 현장 맞죠? 경찰 오는 중입니다.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경찰? 미쳤냐? 이 여자 내 와이프야. 가족끼리 말싸움 좀 할 수도 있지. 여자의 눈이 즉시 커졌다.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그러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자가 여자의 팔을 다시 낚아채려 했다. 찰나의 순간. 윤솔이 빠르게 그 사이로 끼어들었다. 그만하세요. 남자가 코웃음을 쳤다. 빠져. 안 빠져? 너 신고한 거 후회하게 해줄까? 태백의 눈이 번쩍 빛났다. 어이, 거기까지 하시죠. 멀리서 순찰차 사이렌 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었다. 태백은 남자의 팔을 잡아 고정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쾅. 묵직한 둔타금이 골목을 찢었다. 세상이 순간적으로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느낌이었다. 윤솔은 숨을 제대로 들이쉬기도 전에 태백의 머리가 옆으로 꺾이며 바닥에 처박히는 장면을 목격했다.
하얀 바닥 위로 붉은 피가 또렷한 선을 그었다. 태백 씨. 윤솔이 비명을 삼키며 달려갔다. 손이 떨렸다. 머리를 감싸 쥔 태백의 손 사이로 붉은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 바로 뒤 그림자 세 개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건장한 체격, 둔탁한 숨소리, 쇠파이프를 든 남자의 팔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들이 골목 끝에서 걸어와 남자를 둘러싸며 말했다. 형님, 괜찮으십니까? 아까 여자에게 소리치던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마침 왔구만. 왜 까불치긴. 윤솔은 놀란 얼굴로 태백을 부여안으며 물었다. 태백 씨, 괜찮아요? 정신 좀 차려봐요. 태백은 이를 꽉 물고 흘러내린 피를 손등으로 쓱 닦았다. 괜찮습니다. 솔무장님 뒤로 가 있으세요. 하지만 윤솔은 그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도 모를 정도로. 태백 씨, 절대 힘을 과하게 쓰면 안 돼요. 알죠? 제발 어디 부러지기라도 하면 우리 사무실에서 쫓겨나요. 차라리. 그 말을 들은 새 남자가 비웃음을 터뜨렸다. 뭐야 이 여자? 영화 찍냐? 그리고 한 명이 윤솔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몸이 뒤로 휘청이며 벽에 부딪혔다. 퍽. 숨이 턱 막히는 소리가 났다. 그 순간 태백의 눈이 정확하게 달라졌다. 늘 허허거리던 표정, 장난기 섞인 눈빛은 사라지고 오로지 전투 모드만 남았다. 그는 천천히 일어났다. 피가 흐르는 관자놀이를 한 번 닦으며 깊게 숨을 들이켰다. 후.